자, 다음은 이게 제일 큰 뉴스인데 아무도 안 받아. 네. 한국일보 단독이 나왔습니다. 네. 와우. 와우. 예. 설명해 주세요. 18일에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언급한 그분은 현직 대법관으로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저분, 그분, 이 부분에는 이 검찰이 직접 A 대법관 이름을 메모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애초에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몰아붙일 때부터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이 거야. 노재현이라는 이름이. 야. 근데 앞 페이지만 딱 보여주고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해온 거예요. 금요일까지도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어. 그것도 더럽게 했습니다. 말 들어보면은 진짜 윤석열은 욕하러 다니는 것 같아 거의. 욕설을 내뿜고 있어요. 진짜? 진짜 거의 그 수준이야 진짜. 1대1로 붙어보고 싶다. 욕 배틀.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뭐 저축은행 사건이라든지 하천대유 초기에 여러 가지 송사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처장을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업자 몰아낼 때 C7 처음 만들었던 이사장 몰아낼 때부터 법을 빌어가지고 그 이사장을 3년 징역을 살려가지고 감옥에 보낼 때부터 이미 연결고리를 처장으로서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50억 만들어 들기로 했다. 이게 기본빵이 50억인 거야, 한 번 걸칠 때마다. 그럼 다 50억이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미 건졌고, 이 사람 인맥은 자기 인맥인 거야. 만배 인맥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남욱이하고 C7하고 정영학이하고 합자를 하다가 로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만배를 불러들였는데 결국 김만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C7 사장이 이제 날라간 거고, 날라가고 난 후에 저축은행을 통해 갖고 1,400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 핵심 배경 안에 조재현이 있었고, 우리 조재현이라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어? 대법관 조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몰라, 씨. 박영수가 있었고, 윤석열이 세트로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네. 여기에 또 추가로, 이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이 더 있어. 이건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조재현 다 실명 언급이 됐고 보도가 다 나오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 저희는 판사님, 저희는 언론 보도가 다 나와서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나와서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요. 예. 그 조재현 대법관이 대법관 심의 2부고, 네. 2부가 정경심 교수 유죄 판정 만들었고, 네. 김경수 지사 유죄 만들었고, 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풀어줬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 조재현한테 이 돈을 해준 거다라고 하는 쟤네들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역으로 된 거야. 역으로 이재명을 꺾었을 때 하천대유가 표면에 드러날까봐 이걸 그렇죠. 묻어버리기 위해서 통과를 시킨 거란 얘기지.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머나, 세 자녀 18년간 미국 유학 학비만 10억여 원? 그랬구나. 조재현 대법관님 아이들이 다 미국 유학했구나. 10억여 원을 쳐발라서 했구나. 그리고 이 대화록에 정영 녹취록에 그분 따님이 산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아들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숨겨놓은 딸이 있다. 라고 이제 추가 의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진짜. 몇 번을 얘기했지만 네. 이게 대장동 그분 녹취록 나왔을 때부터 뒷장 넘김은 있었던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검찰이 안 알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웃긴 거는 이 한국일보 보도에 봐도 그 A씨 그분 해가지고 그분과 저분 사이에 조재현이라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거기에 메모를 해놨어. 조재현 이렇게 대법관 이렇게 썼다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단독 보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법원 행정처 처장을 그렇지. 했어요. 난 이게 참 이상하네요. 왜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원 행정처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처장을 할 정도면 과연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추천한 사람. 선거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이 궁금하다. 그래서 답하면 이제 같은 조씨 한 분이 또 나오죠. 또 나오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페셜 방송을 지금 따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정리해 드리기도 하고. 자, 이 안에 김만배가 뭐 윤석열은 이제 쌍욕하던 녹취록 외에 추가 녹취가 나온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윤석열의 워딩인 거죠.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지.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네. 김만배한테 그렇죠. 그래서 손을 꽉 잡으면서. 손을 꽉 잡으면서 엠만이 좀 헤쳐먹어 이 새끼야. 그치. 받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 말이지. 요렇게 이제 속말을 할 정도로 네. 둘이 관계가 깊었다는 거야. 이걸 상가집에서 만나서 얘기했을 일이 아니잖아. 상가집에서 이거는. 눈 삼아 있다며. 언제 또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안 친하다는 사람이? 썸 탔나 보다. 헐. 원래 썸 탈 때는 그렇잖아. 시선이 계속 쫓아가 그 사람을. 그리고 행동도 미러링을 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따라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끔찍하네요. 대한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는 한 자기한테 영장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화의 녹취록이 추가로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윤석열은 되게 좋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김만배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또 죽어.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를 건들면 무조건 윤석열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죄가 뭐가 있는데 내가 뭐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돈을 난 안 안 줬어. 줬다. 난 중간에서 다 슈킹했어. 안 주고. 그거잖아. 그렇지. 난 안 주고 준다고 뻐꾸기만 날려놓고 다 슈킹했어. 다 내 주머니에 있지롱.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 이제 대화력이 나왔으면 이 대장동 관련된 거는 전면적으로 역공을 당해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우기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길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직도 유세 현장에서 대장동의 악취가 난다면서 막 이재명 후보를 막 엮으려고 이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악취는 지금 지가 나는데 왠지 이 대장동에서 익숙한 윤석열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갖고 아직도 쟤네들이 물고 늘어진다고 치면 그러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오늘 거예요. 대선 토론에서 또 그러겠죠. 또 이거를 물고 늘어진다고 치면 얘는 이제 뻔뻔한 걸 넘어서 사이코패스야 이 정도 되면. 아니 근데 그 전에도 왜 심상정 후보한테 52시간 그 발언 안 했다면서 막 우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진짜인가? 이러면서 그래서 상대를 주눅들게 뭐지? 거짓말을 너무 당차게 너무 해버리니까, 뻔뻔하게 하니까. 너무 뻔뻔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게 이제 이게 결국은 신념의 문제거든. 지가 하는 거짓말에 대한 신념이 깊으면 그게 진실인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놈이랑 못 사는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다니까. 워딩 좋아. 우리 막내가 한마디 던질 때마다 괜찮지? 다 내려놓은 것 같아. 네, 여러분 네. 변주 아나운서를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 꼭 이겨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난 문득 내가 후배 하나를 잘못된 걸 인도했나. 3월 9일이 지나면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후배 하나를 데려다가 뉴스도를 만들어가지고 네, 뉴스돌. 이제는 이제 투사의 지경에까지 그렇습니다. 만들어낸 거죠. 아유 대학 때도 안 해본 투쟁을. 춤으로.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에 또 대장동 녹취를 계속 까지면서 이번에 또 우병우까지 결국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 저쪽이야 어떻게? 자, 우병우가 이것도 예외해 주세요. 네, 한번 네. 해볼까요? 지난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녹취록은 2014년 6월과 8월에 대화한 내용인데요. 청와대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도 있었고요. 또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 있죠. 거기가 참 세죠 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잡으려고 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네. 청와대가 잡으려고 한 거 이거는 우병우까지 나섰다니까? 결국 이 대장동 사건도
단순하게 어떤 업자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김만배가 엮기 전이에요. 이미 청와대가 나서서 이거를 관심 갖고 볼 정도로 비리의 배후가 깊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만배는 실행자일 뿐이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시켜라라고 하는데 우병우까지 거기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민정수석이잖아요. 곽상도도 민정수석이었어. 그리고 이 모든 친구들의 연결고리 박영수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하고, 조재현이 있는 거고. 그쪽으로 다 최순실 그쪽으로 다 연결된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들은 김만배 정도의 사이즈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기자가 무슨 이걸 뭘 합니까? 하나은행장을 그렇게 끌어들여서 하나은행한테서 1조 원 넘는 돈을 슈킹을 치고 50억 주고 통을 칠 수 있게끔 하고 1조 가까운 돈을 혼자 먹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은 말 그대로 청와대 정도 되는 절대 권력이 관여하지 않고서는 힘든 거고요. 지금 이 대장동 사업이 끝나고 있는 상황에 최은순의 그 은둔해 있던 부동산 19만 평 중에 16만 평이 성남시의 미개발 지역에 있다는 거에 대한 것도 이게 우연은 절대로 아니라고 봐진다는 거죠. 굉장히 끈끈한 청와대와 최순실과 최은순의 끈끈한 고리가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SK라든지 또 다른 대기업들이 엮여져 있는 그 꼬라지를 보면 일개 기자 나부랭이, 그것도 뭐 조중동 기자도 아닌, 미안하다 무시해서 머니투데이 기자 따위가 아니.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네가 좋아하는 그 성렬이 형이 그랬잖아. 메이저는 KBS하고 MBC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너는 떨궈진 거지. 메이저가 아니니까. 근데 그건 법조 성렬이 형이 기자를 그랬어. 오래 해놓으니까 법조 기자 오래 해놓으니까 뭐 검사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만배야. 성렬이 형이 너는 메이저가 아니라고 그랬어. 그래서 만배가 이 하천대유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법률 고문단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1,500만 원씩 월급 주고 자식들 취업시키고 11억씩 빌려주면서 50억 빌라나 아파트들을 마구마구 제공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얘네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행정 절차만 하는 하수인에 불과했지 이 큰 그림에 대한 설계와 운영은 무조건 청와대를 비롯한 절대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끼어들어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제일 싫고 제일 위험하고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의 몸통을 이재명으로 지목을 해갖고 지난 2달 동안 언론 플레이를 해서 그걸 비리로 만들려고 하는 짓거리들을 지금 언론, 검찰, 심지어 국민의 짐까지 나서서 심상정도 계속 했다는 거야. 그래. 심상정도. 심상정 강남에 심상정도 있는 빌딩 그래. 취득 과정 찾아봐야 된다니까. 네. 아니 오늘 스탠스 잘 취해야 하실 겁니다. 심상정 후보님. 자, 근데 단독으로 한국일보가 그분이 현직 대법관에 나왔잖아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분 구분하면서 이재명을 다 몰아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왔어. 심지어는 조선일보가 또 이걸 받았어. 아니 이건 받을 수밖에 없죠. 녹취록에 아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그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이건 받았어. 유턴했다는 얘기지. 더 이상 못 버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이제 이게 나오는 게 나는 왜 이제 나오나? 내가 얘기했잖아. 금요일 날 이후부터 삼성이 울 오빠가 아니, 삼성이 하지 말고. 그 얘기 하지 마. 자꾸 울 오빠가 얘기했다고요. 울 오빠가. 드래곤이 승천한 거지. 울 오빠가 이 방송 보고 있다고 우리가 그랬거든. 오빠 성렬이가 되잖아. 오빠 죽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난 울 오빠 편. 예.